네, 지난주 부산의 대기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부산의 미세먼지 절반 이상은 항만 내 하역 장비와 화물 차량, 또 선박의 영향으로 발생을 하는데 해양수산부가 어제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의 대기오염 실태와 분석, 또 대안과 관련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부산연구원의 허종배 박사와 함께 항만의 대기오염에 대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의 대기오염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부산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고농도 발생 일수가 그렇게 많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산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그렇게 크게 개선됐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좀 줄고는 있지만 체감상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데 그 원인에 이제 좀 항만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항만 미세먼지 하면 선박에서 나오는 매연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만 미세먼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얼마나 이게 심각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면은 우리 부산시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직간접 배출량을 알아야 되는데요. 부산시 대기 중 PM2.5 그러니까 미세먼지의 농도는 에너지 산업시설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서 직접 배출되거나 이런 시설들에서 배출이 되는 가스상 대기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서 반응해서 생기는 2차 생성 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중국의 미세먼지의 유입이라든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부산에도 그 영향을 볼 수 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하고 선박 시설에서의 직접 배출이 되는 오염물질과 그다음에 선박이나 항만 시설에서 배출이 되는 간접 대기오염 물질의 그러한 대기 중 생성으로 인해서 5월부터 7월까지의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이 자주 관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2차 생성 물질이 위험하다. 이게 또 조기 사망자 발생률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 보고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이게 많이 위험한 겁니까 이게? 2차 생성 되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2차 생성 일단 대기 중에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 성분들을 직접적으로 세포 노출을 시켜가지고 위해성을 평가한 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연구는 많지 않고요. 현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의 각 성분별 농도와 조기 사망률을 이렇게 보건 통계학적으로 비교를 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부산시의 미세먼지의 증가가 타 지자체보다는 조기 사망률이 더 높더라라고 하는 질본의 최근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부산시의 미세먼지 중에 독성 물질, 그러니까 선박에서 배출이 되는 그러한 유해 중금속들이 타 지역보다는 높은 실정이고 또 최근의 연구에서는 말씀하신 2차 생성 물질인 질산 암모늄염의 증가가 조기 사망률의 증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2차 생성 물질을 계속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보고서에 대응 방안으로 단기, 중장기 방안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단기 관리 방안으로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고농도 미세먼지의 그런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면은 항만 지역으로 움직이는 화물 차량, 특히 노후 화물 차량이라든지 노후 항만 시설들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한다거나 그렇게 적극적인 고농도 미세먼지의 그러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단기 대책으로는 항만 도시 간에 어떤 미세먼지 저감의 계획을 세우고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저감 네트워크를 좀 구성하자. 이게 단기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장기 방안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IoT랑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항만 미세먼지를 특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해상도 측정 자료와 배출량 자료를 확보해서 저감 정책의 어떤 기초 자료를 활용하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항만 선박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감독을 지금 해수부와 항만공사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관리를 강화를 하자. 이 강화를 할 때 부산시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이양, 관리에 대한 이양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이제 중기 방안으로 넣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린포트 전략으로 가자. 그린포트 전략이요? 그린포트 전략으로 가자라는 게 이제 세
번째 방안으로 넣었습니다. 네. 그린포트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항만시설하고 부산 시내를 운행하는 화물 차량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무배출 차량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거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만공사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부산시 그러니까 항만시설 내에 무배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 배터리로 이렇게 하역 장비라든지 운송 장비를 이렇게 전면 교체를 하자. 네. 그다음에 이제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그린 뉴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 차량이라든지 전기 화물 차량으로 도입을 빠른 이렇게 교체를 해서 화물 차량에 대한 이렇게 무배출로 가자.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화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부산 시내로 들어오는 양을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자. 통행 제한까지.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린포트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하자라는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수부도 종합 계획을 발표했고요. 항만공사도 선박 저속 운항 프로그램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 기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해양수산부라든지 예. 항만공사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계획을 어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항만공사와 해수부의 이러한 저감 계획만으로도 항만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고요. 이런 네. 개선된 거를 통해서 이제 항만 미세먼지의 저감은 어떻게 이제 단계 접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감 계획의 실효성은 지자체와의 중요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항만 도시가 동일한 미세먼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듯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어떤 특성화된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을 해수부가 좀 부산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실효성 검증과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우리 부산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도 되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박 중인 선박들에서 이제 연료를 떼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 이런 보도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육상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AMP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축을 한 건데 왜 이게 이용률이 저조한 건가요? 이 AMP 육상 전원 공급 장치는 선박이 입항 시에 필요한 전원을 육상에서 공급해 주는 장치인데요. 네. 이거를 AMP 사용을 위해서는 각 선박이 그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수급 장치를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됩니다. 선박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박 수급 장치에 대한 설치는 권고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거든요. 현재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강제 조치로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선박에 대한 항만 사용료를 줄여준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도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박의 어떤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대책들 일단 원인을 좀 많이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 있게 좀 시행이 돼서 항만 미세먼지 빨리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